알았을 텐데 누가 무엇을 알았을 것이냐 보겠습니다. 헌재 왔다 되돌아간 윤, 헌재 변론 연기 불어. 네. 저희 아까 일면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9차 변론 기일이었었는데 윤 대통령 직접 헌재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냥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윤 대통령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확인을 했다. 그래서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게 없어서 대리인단에 일임하고 갔다. 원활한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 12시 30분에 상당히 일찍 도착을 했어요. 일찍 도착했는데 사실상 이 심리가 시작되는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사실 이겁니다. 이창금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어제 있었던 9차 변론, 이미 8차 변론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양쪽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자리다. 한 2시간가량씩 정리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정리하는 자리인지 몰랐었느냐, 알았을 텐데 왜 굳이 왔다가 다시 갔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네. 지난번에 9차, 10차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9차 변론기일은 증거와 의견을 제시하는 증거조사기일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법조인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계속 늘어나서 지금 최대 22명까지 늘렸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어저께 왔다는 것 자체는 그간에 8차까지 변론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 간에 과연 조율이 잘 되고 있느냐. 사실 여러 면에서 전략적인 미스라는 그러한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전에 서로 치밀하게 조율이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수용자 신분이지만 미결수입니다. 그 얘기는 네. 변호인에 대한 접견은 무자안입니다. 그렇다면 구치소에서 충분히 전략을 논의하고 이러한 것도 진행이 돼야 될 법한데 그런 거에 관한 보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간에 미뤄짐작해 본 건데 이제 변론을 앞두고 항상 일찍 도착해서 네. 그때 변호인들을 만나는 게 다가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안다. 네. 그러한 자신감 때문에 또 변호인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지금 말씀은 이게 사실 조율이 잘 됐더라면 굳이 구치소에서 헌재 찍고 다시 돌아갈 일이 있었겠느냐. 구치소에 입장되니까 다 됐었더라면 그게 안 됐으니까 굳이 왔다가 다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 시각을 좀 보면 사실 헌재에 어제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보통 1시가 좀 넘어서 도착을 하는데 어제는 12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을 했어요. 12시 30분에 왔다가 오후 2시에 약 1시간 반 뒤에 2시에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승훈 변호사님, 요 1시간 30분 동안 변호인단과 뭐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고 했을 텐데 기존에는 참석을 하겠다,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다가 1시간 30분 동안 뭘 얘기했길래 입장이 참여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바뀐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 아마도 변호인들과 사전에 좀 논의를 하려고 미리 계획을 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치소에서는 많은 변호인들과 대화하기 어렵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변호인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좀 조율을 하려고 한 것 같고 어제 실은 특단의 대책을 했을지도 몰라요. 변호인 총사퇴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네. 아직은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논의만 하고 실행을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네. 서증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찰에서 한 얘기들을 할 것인데 대통령이 영상으로 공개되는 자리에서 모습들이 보여주기 싫지 않았을까. 뭐 가끔 인상도 쓰고 뭐 웃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건데 이런 모습들을 좀 비춰주기 싫었던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이 헌법재판을 좀 나들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교도소 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사람들도 좀 보고 변호사들하고도 편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자리가 오히려 교도소보다는 밖에 나와서
그냥 나들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헌법재판을 신중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두 분이 살짝 좀 의견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건 어쨌거나 변호인단과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왔다가 다시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갔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이 탄핵 심리는 사실상 윤 대통령 없이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헌재에서 윤희 의원 체포 지시 검찰 조서 공개, 윤 측 반발하며 퇴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단이 퇴장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직접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시죠. 갑 29호증의 27 문상호에 대한 2회 진술 조서.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의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지금 마지막에 빈자리까지 보셨나요? 네. 지금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국회 쪽에서 이 검찰 조서 내용을 들고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좀 이런 내용도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뭐 이런 내용, 이런 취지의 검찰 조서를 이 공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검찰 조서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예 퇴장을 했다라는 거죠. 조대현 변호사가 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퇴장이라는 게 사실 이승훈 변호사님, 변호사 퇴장은 아까 뭐 중대 결심, 중대 결단, 뭐 변호사 총사퇴가 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 총사퇴를 제외하고는 법정에서 퇴장하는 거는 가장 높은 수위의 항의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조대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에 잘 알고 있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은 한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반한다라고 판단하면 형사소송 준용 안 해도 되는 재량이 있거든요. 이걸 다 알고 있는 변호사가 저렇게 퇴정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항의 표시를 좀 보여준 거다. 네. 이건 정치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저분이 뭐 퇴정하든 안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헌법재판에서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을 건데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직접 전화했고 체포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한 증인인데 이 증인이 이제 2번 정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내면서 조지호 청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말 그대로 쇼일 뿐이지 뭐 헌법재판에서는 법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한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액션 정도, 뭐 쇼라는 표현을 좀 쓰시긴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게 뭐 헌재 심리에 뭐 영향을 미칠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이창근 위원님 사실상 그동안 윤 대통령 쪽에서 뭐 항의를 하고 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나가는 경우는 사실 없었거든요. 이거는 윤 대통령 쪽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뭔가 추가적인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돌아가서면 이제 변호인단끼리 논의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장 강하게 반발한 부분이 사실 증거조서 채택 부분인데 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실 채택할 수 없다는 변호인단 말이 맞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한. 하지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수를 할 수 있지만 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 결정한 부분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대현 변호사의 행동은
신호탄일 수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네. 어쨌든 어제는 혼자 다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조대현 변호사의 과거의 이력을 보면은 또 아이러니한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변호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열린 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까지 됐죠. 그래서 그러한 과거 이력을 봤을 때 조대현 변호사가 먼저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논의는 충분히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 헌법재판관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향후 논란은 분명히 계속 지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의를 제기했고 네. 그리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는 부분이 어찌됐든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헌재를 존중은 하지만 논란의 불신이 여전히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제 강하게 반발하고 퇴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액션을 뭘 할 것이냐라는 것도 아마 변호인단에서 논의를 하긴 할 거다. 하지만 어쨌거나 뭐 헌재가 증거로 채택을 하기로 한 만큼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말들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결국 이 논란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이겁니다. 국회 측 윤희 체포 지시 검찰 조서 공개, 윤 측 증인 아닌 사람 조서 공개는 위법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선 검찰 조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논란이 있는 가운데 어쨌거나 검찰 조서가 헌재에서 이거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채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제 공개도 됐죠.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국회 측 윤 의원 잡으라 지시 윤 측 조지호가 알아서 한 거다라는 거예요. 네. 이 대체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 6번 전화해서 의원들 빨리 체포하라고 했다라고 이 검찰에선 진술을 했다라는 게 이 검찰 조서 내용을 아까 국회 쪽에서 직접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 대통령 측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밑에서 알아서들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김봉식의 서로의 상의에 의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이고 2차 봉쇄 마찬가지로 포고령을 자기가 보고서 스스로 판단하에 김봉식에게 내린 지시였습니다. 대통령이 2차 봉쇄를 하라고 어떠한 지시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국회 봉쇄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곽정근의 진술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곽정근의 진술은 일치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조조의 진술도 곽정근의 진술처럼 신빙성이 없습니다. 김현태의 진술에 비추어 봐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를 체포한 바도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이건 그냥 조지호, 곽종근 등등 윤 대통령은 지시 안 했는데 그 밑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래 부하들한테 아래 휘하로 시킨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왜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남 탓이라든가 부하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도 남 탓을 하고 끝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역사에서는 참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혈액암으로 굉장히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나오고 싶겠습니까? 헌법재판소 나와서 대통령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 말하기 불편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임명권자였는데 그런다고 해서 국민을 상대로 또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회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인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조지호 청장의 거짓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이 아직도 뭐 헌법재판을 제대로 받겠다는 것보다는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삼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또 조지호 청장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으로 꼭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데 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하는 대로 헌법재판을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 재판은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재판이 필요 없고 헌법재판이 형사재판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헌법재판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선전선동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느낄 때 정말 거짓말 대통령으로 느끼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은 선전선동이 잠깐 먹힐지라도 결국 며칠 있으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라도 좀 그만 멈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변호사님은 윤 대통령이 자꾸 본인의 책임을 아래로 미루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냐. 그리고 조지호 총장 지금 안 그래도 암 투병 중인데 굳이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이창근 위원님, 조지호 총장이 암 투병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인 거거든요. 그럼 윤 대통령 쪽에서는 조지호 총장은 이 우리의 어떤 결백을 이 입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일 텐데, 근데 지금 이 조지호 총장이 그동안 했었던 검찰에서 이 얘기한 거랑은 좀 다른 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일단 뭐 그 앞전에 이제 변론 상황에서 네.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영 사령관 사례를 봤을 때 네. 조지호 청장도 이제 변론에 와서 형사재판을 이유로 뭐 정언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뭐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어찌됐든 윤 대통령 측에서의 방어 논리는 결과론 쪽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은 체포라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국회도 의결을 했기 때문에 계엄이 해제됐다. 네. 그래서 빨리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결과론적인 논리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조지호 청장도 증인으로 신청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재 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거든요. 형사재판은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죄가 있다면은 그 죄에 따라서 벌금이 됐든 징역형이 됐든 어쨌든 처벌을 하는 게 원칙이고, 헌법재판은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직을 파면할 정도로 위중하냐 안 하냐를 따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단과 대통령이 이제 서로 어떤 전략적 미스에 의해서 서로 네. 자충우돌하는 것처럼 정인들도 사실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애가 조상현 수도방위사령부 단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진우 사령관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정언을 거부했지만 조상현 단장이 지시체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거짓말해도 부하들은 다 한다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통령 측에서도 솔직하게 당당하게 더 임했으면은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직을 파면할 정도로 위중하냐를 따질 텐데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오히려 정인들보다도 네.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내용은 이 과연 조지호 청장이 와서 조지호 청장이 한 얘기 이걸 좀 구인하는 게 뭐 맞는 것이냐,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여부를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지호 청장이 검찰에 진술한 얘기에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거죠. 윤 국회 계엄 해제에도 봉쇄 풀라는 지시 안 해. 조지호 검찰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체포하세요, 빨리 체포하세요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었다라는 게 지금 앞에서 저희가 얘기한 내용인데, 그 전화 말고도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국회에서 해제 결안이 통과가 됐는데 봉쇄를 풀라고 추가적인 오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걸 좀 볼게요.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해제 이후에 2번 통화한 걸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그럼 사실상 이 계엄 해제가 되기 전에 4번은 의원 뭐 체포해라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온 2번 전화에도 이창근 위원님 지금 말씀은 윤 대통령이 계속 조 청장한테 이거 포고령 위반이니까 잡으라고 했지, 이거 해제됐으니까 자 이제 철수해
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통화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덕분에 빨리 끝났다.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뼈가 있는 말이라고 느껴서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실 경찰의 역할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체포와 가담된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결과 관련된 국회 봉쇄 그리고 선관위까지 이렇게 경찰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만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현장에서 일시에 봉쇄를 푼 부분도 사실 현장에서의 경찰관들의 건의 때문에 풀었다가 대통령이 전화해서 포고령 위반이다 해서 다시 봉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 나온 조서인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계엄이 해제 통과된 뒤에도 봉쇄를 풀고 철수를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경찰관들의 건의를 받고 다 봉쇄를 풀었다 하는 게 이제 조 청장의 검찰의 진술인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고 싶고 또 조 청장의 말을 그렇게 이제 유도하고 싶겠지만 결론이 이제 조 청장이 이제 현재 나와야 되겠죠. 네. 현재 나와서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현재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이상 이대로 이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조 청장이 실제 헌재에 와서 검찰에서 했었던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일단 오긴 와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 청장,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내일 이제 10차 변론이죠. 윤 탄핵 심판 20일 변론 유지.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형사재판 있으니까 좀 밀어주세요 했지만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윤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 다 불렀잖아요 라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또 붙였어요. 그럼 대체 누구누구를 불렀느냐라는 거죠. 내일 있을 변론에서. 같이 볼까요? 네,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청장 3명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조지호 청장은 암투병 중이죠.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강제구인장을 발부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소금 변호사님, 지금 강제구인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조 청장이 안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강제 네. 구인하러 갔기 때문에. 네. 다만 뭐 끝까지 본인이 가지 않겠다라고 힘으로 버틴다라고 한다면 강제 구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올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제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인가 저는 뭐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이미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해서 체포하라고 했고 그 명단이 15명 플러스 한동훈 대표 추가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 불리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재에 나와서는 검찰에서 회의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근데 지금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묵묵부답하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진술 거부는 검찰에서의 피의 신조수의 신빙성을 인정해버려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그렇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그렇고 소극적으로 그냥 형사재판에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진술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검찰 피해자 신문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들이 다 증거로서 채택되고 인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안 하는 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증인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이다. 그리고 탄핵은 그래서 인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진술을 헌재에 나온다고 한들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고 형사재판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검찰 조서가 다 채택이 되고 그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쪽에선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거에 더더욱 강하게 반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과도 같이 좀 맞닿아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 청장 신문위는 내일이 사실상 뭐 마지막 변론기일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최후 진술, 최후 변론만 남게 됩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신문 절차 종결된 2월 마지막 주 윤
최후 진술 가능성입니다. 양쪽의 이 법리적인 얘기를 다 좀 들어보고 정말 이제 마지막 선고 결과를 내기 전에 양쪽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마 2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내일이 변론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이라는 전제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최후 진술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헌재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 어땠느냐 같이 좀 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때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출석을 안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1시간 10분 동안 최후 변론을 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5시간 동안 최후 변론을 했다라는 거죠. 일단 뭐죠? 여기는 좀 뭐 몇 시간 했느냐가 지금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두 사람은 일단 안 나왔어요. 최후 진술을 하러. 그렇다고 한다면 이창근 위원님.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직접 나와서 본인이 발언을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직접 본인이 나와서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간에 계속 얘기한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모든 것을 다투겠다. 그것이 우선이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3차 변론부터 어저께 물론 9차 변론에는 왔다가 돌아갔지만 10차 변론까지 포함하면 모든 변론에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일관된 입장이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한 부분을 더 강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상황을 내가 제일 잘한다. 네. 내만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단과도 많은 교류를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종합해 봤을 때 본인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나와서는 본인의 그간의 소회나 그리고 어떤 성명서 발표한 것 이상으로 더 강하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동기, 배경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역설을 하고 주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최후 진술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동안 있었던 계엄의 이유,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 최후 진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인즉슨 곧 선고가 정말 3월 중에 날 것이다라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헌재의 이 탄핵 심리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이 좀 됩니다.